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죠? 네네네. 네. 오늘 바쁘신데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기보다는요.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이 성수동의 IT 센터에서 지금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과 함께 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도 저랑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대단한 강의는 아니고요. 제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20년 동안 국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국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계속 융복합해서 창의적인 이런 활동을 했던 실현자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지금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술이라는 그 장르와 기술을 융합해서 오픈 국악 앱이라는 그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과거에 2010년도를 한번 이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2010년도에 경상도 민요 보존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국립국악원에 이제 재직 중이었었는데요. 부산의 토속 민요, 어떤 그 지방의 토속 민요를 가지고 채집하고 발굴해서 그걸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이 민요를 보존하는 그런 그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요 보존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경상도 민요 보존회를 만들었을 때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거 왜 만드냐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민요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음악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원들에게 이 음악에 대해서 알리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반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면세 사업자죠. 고유번호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유번호증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사업자랑 사업자 등록 중에 똑같은 건데 이제 나라의 국가 사업 같은 걸 써서 내고 따려면 뭔가가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그래도 쉽게 다가서고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고유 번호증이었기 때문에 이 고유 번호증을 내고 이제 경상도 민요 보존회를 시작한 거죠. 2010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 회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참 희한한 게 그래도 제가 뜻이 있으니까 그 뒤로 회원들이 또 한 몇 명 늘어나더니 또 갑자기 20명 늘어나고 지금은 사실 2018년도에 제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그 회원이 60명 이상이 돼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하는 그 사업장의 연고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선정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그 면세 사업자라는 것은 그 사업 자체의 규모,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이란 자체가 설립을 하려면은 그 전에 이제 한 5년 정도의 경력이라든지 재무 상태라든지 어떤 그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었고, 조금씩 회원들이 이제 뜻을 같이 하면서 소속 민요를 알리는데, 굉장히 이제 그 회원들이랑 마음이 맞아서 더 큰 사업을 따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사단법인 되기 전에 산유 어린이 민요 합창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만들었었고요. 산유 어린이 민요 합창단은 경상도 민요 보존회의 그 산하단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경상도 민요 보존회가 사실 어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 사단법인을 하면서 어른들도 굉장히 이제 같이 뜻을 해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어린이들한테 이 교육을 먼저 시켜야지만 뭔가가 변하겠구나. 그리고 이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에게 어떤 그 교육적인 마인드, 국악에 대한 교육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유 어린이 민요 합창단을 이제 부산에서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산유 어린이 민요 합창단이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그 처음 만들 때는 민요를 가지고 합창단이라는 명칭을 쓴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내 유일무이라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제가 보니까 어린이 민요 합창단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어린이 민요 합창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이제 경상도 민요 보존회에서 교사 연수를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서 선정돼서 운행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교사들을 또 만나게 되고 교장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것들이 커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청주에 2018년도에 그 다시 모집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과 청주가 같이 병합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부산도 아직 산유 어린이 민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비영리 이제 그 제가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그런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러면 사실 이런 그 뭐라고 자금적인 거 원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게 그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로는 10,000원, 20,000원 모아서는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그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하는 건데, 이 기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저희한테 이제 기부금을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저희는 일정의 그 세액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또 저희한테 어울리는 그런 그 또 취지에 맞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2019년도에 조금 이제 무리를 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청을 하였고, 운이 좋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았, 그러니까 법인 업체가 몇 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선정이 돼서 6년 동안 이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 이사장인 제가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어떤 이런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이라든지 개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수단을 제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만들면 되는 줄 알고, 누군가 우리가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지 않는 거였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 마케팅이구나. 이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적절히 하면은 굉장히 좋을까. 이 홍보 마케팅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시절에 치면은 저희가 전단 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도 사실 뭐 옛날에 어렸었던 시절에 전단 돌리는 아르바이트도 해봤었는데 전단을 돌리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찾아왔었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앞에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사회 문제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문화의 생태계라든지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사실은 뭐 40 중반을 이제 넘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내가 내 스스로가 자리를 잡고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줘야지만 내 뒤를 따르는 후배라든지 청년 뭐 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작년까지 뭐 진주교육대학교에서도 외래 교수로 이제 오랫동안 재직을 했었고, 뭐 산유 어린이 미합창단, 비영리 사단법인 이런 것들을 잠시 다른 좋은 분들에게 조금 넘기고요. 저는 이제 다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들은 사실 창업을 준비한 거는 이 비대면 시대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되기 전부터였습니다. 사실은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도와주려고 돕고 같이 나가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벌어서 계속 투자를 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성격상 어디 가서 영업을 하거나 누구한테 말을 잘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과감히 이제 2019년도에 그런 일들을 다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창업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카페를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준비를 한 1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기획서를 제가 쓴 거를 보니까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그러니까 창업 관련한 기획서를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획서를 썼습니다. 물론 거기서 선정이 된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첫 스타트를 끊었던 이제 선정되었던 것이 아까 앞에 제 이력을 보면은 밑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붓다붓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기술과 매칭시킨 그런 이제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공모전이었는데 상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원했었는데 운 좋게 첫 번째 상을 받았던 게 여기서 우수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조금 희망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박차를 가해서 서류 쓰는 것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식회사 컴퍼니 들림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지원을 받았냐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자금도 대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제반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제 그 종류가 많아. 뭐 예비 창업자, 재창업자,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뭐 초기 굉장히 뭐 종류가 많은데 일단 처음에 하시려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예비 창업자라는 이제 게 있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이제 저 같은 사람, 사업 등록하기 전 준비하는 개인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제가 지원 금액을 써놨는데 이제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이제 물론 여러 번 많이 넣었었는데 서울경제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그 예비 창업자에 선정이 되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이 안에 지원금을 받아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 이 안에 조건이 이제 그러니까 법인을 이제 등록을 하는 게 조건인데 저는 이제 하자마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기에 이런 법인을 사실은 이제 등록하려면 행정사를 통하거나 뭐 절차가 어렵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법인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K-스타트업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모든 그 중기부에서 하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이 계속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서류를 이제 80개 이상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고수들에 비하면은 많이 쓴 것도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다 그 내용이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처음에 뭔가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뭔가 구축을 해놓으면은 거기에서 다시 수정 보완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목이라든지 이제 형태가 딱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맞춰서 써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도약기 창업자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초기 창업자가 되고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기 창업자는 이제 사업 등록하고 이제 개시 후에 3년 이내의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약기 창업자 정도 되면 굉장히 아마 회사가 성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창업 후 3년에서 7년까지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약에 창업을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 꼭 이거를 사실은 힘들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별, 각 구별 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뭐 대학교 이런 데서 다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숫자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창업 자금을 받아서 주식회사 컴퍼니 들림이라는 걸 세웠고 이 들림이라는 이름은 모든 들리는 소리를 평등하게 듣겠다라는 의미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